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가상일법 트러스 풀이 방법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뒤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막 끝까지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풀면 가상일법 트러스가 조금 깔끔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가상일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식을 먼저 쓰고 좀 시작을 할게요. 가상일법이 뭐였냐? 내가 구하고 싶은 처짐이 있는 곳에 1이라는 하중을 딱 줬을 때 거기에 1 곱하기 델타는 시그마 UDL, 얘는 가상의 힘 그리고 얘는 실제 변형 길이인데 이게 트러스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요 U는 제가 보통 소문자 N이라고 썼었고요. DL은 2A분의 NL이었죠. 그래서 이게 2A분의 NL인데 이 2A는 보통 상수 취급이 된다. 그리고 이 L은 저번에 잠깐 봤겠지만 길이가 그냥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스몰 n과 라지 n을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이번에 n과 n을 구해라고, 그리고 저번 강의에서 봤겠지만 이때 이 문제처럼 표를 만들면 조금 깔끔하게 풀린다 해서 이렇게 써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보통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몰 n과 라지 n을 구하기 전에 제로포스 멤버라는 걸 찾게 되면 계산이 조금 간단해집니다. 저번 강의에서 이 BD가 제로포스 멤버입니다. 이제 제로는 0이고 포스는 힘이잖아요. 부재에 힘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BD의 라지 n 값, 즉 실제 트러스의 요 BD 내력을 구해보면은 0이 나오거든요. 이 0이 나오는 애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가상일법 시작하기 전에. 왜요? 이게 0이 나오면은 이 스몰 n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L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가 됐든 0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0을 찾게 되면은 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일법을 풀겠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제로포스 멤버를 찾는 거고, 얘는 이제 교재에 따라서 무부하 부재 그리고 무응력 부재, 이제 용어 자체가 여러 개예요. 그냥 힘이 없다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저는 제로포스 멤버 또는 이제 줄여가지고 제포mem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제로포스 멤버를 계산을 안 하고 알 수 있나? 인데 이건 트러스 강의 때 여러분이 배우셨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요, 여러분이 계산을 하지 않고도 부재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상황은 뭐냐면요, 부재가 오직 2개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점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부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절점이 있는데 부재가 이런 식으로 2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이따가 이제 풀 예제인데, 트러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G점 기준 있잖아요. 이 G점 기준으로 봤을 때 GF와 AG만 있죠. 부재가 2개. 잘 보시면 이 G가 다른 부재랑 좀 다릅니다. B를 기준으로 보면 4개가 있고 F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도 4개가 있죠. 이거랑 다르게 이렇게 2개만 있을 경우에는 요 GF와 AG 있죠. 얘는 안 봐도 부재 힘이 0이 걸려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오직 2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제로포스 멤버가 뭐가 있냐? 부재가 3개인데 이제 3개가 딱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2개는 직선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죠. 여기 절점이 있을 때 트러스가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 이렇게 2개 있죠. 이 2개가 직선을 이루는 경우예요. 요 부재 있죠. 직선을 이루는 2개 빼고 남은 하나, 얘는 0이 걸려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파란색으로 좀 칠해줄게요. 얘네 둘이 전부 0이 걸려야 해요. 자, 이게 앞에 있었던 예제 중에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BD가 0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왜 BD가 0이냐? 부재가 B점 기준으로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2개가 직선을 이루죠. 그 나머지 하나인 BD는 0이 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제로포스 멤버이고, 왜 그런지만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 절점이 평형을 이루려면은 패삼각형을 이루면 됩니다. 이제 패다각형, 패삼각형에 해당을 하죠. 자, 근데 요 절점 기준으로 요렇게 힘이 있고 요렇게 힘이 있어요. 이제 TA, TB라고 할게요. 자, 이 둘은요 패다각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힘이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로는 패다각형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 2개는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0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평형을 이루는 게. 얘네는 왜 그러냐? 얘네도 이제 똑같습니다. 요렇게 절점이 있을 때 요렇게인데 이 3개를 가지고 삼각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같은 직선상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더해가지고 무조건 힘이 하나로 상쇄가 되고 그럼 남은 힘이 요렇게 있는 거고 둘로는 다각형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얘가 0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트러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 추가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이 부재가 2개라고 했지만 부재 대신에 힘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재가 3개인데 여기 이렇게 부재가 오고 이렇게 부재가 있고 여기에 이제 힘이 3kN이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직선을 이룬다면 얘는 여전히 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재 대신에 힘이 와도 상관이 없다. 총 딱 2개만 있다면 모두 0이고 부재가 3개, 이제 부재랑 힘 포함해서 3개가 있는데 2개가 직선을 이룬다면 나머지 하나는 0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로포스 멤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몰 n과 라지 n을 구하면 깔끔하다. 자, 이걸 이제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잠깐 봤었던 예제죠? 요렇게 트러스가 있는데 점 G에서 수평 변위를 구하래요. 이 점에서 수평 변위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상일법을 쓰겠다고 딱 결정을 했는데, 자, 그럼 가상일법은 이제 트러스가 무조건 2개가 그려져야 돼요. 하나는 실제 문제 트러스, 두 번째는 G에서 수평 변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럼 이 G에다가 새로운 하중 1을 이렇게 줘야 돼요. 수평 변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 1인 하중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가상일법 때. 그래서 수평이면 이렇게 수평으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요 부재들의 내력 스몰 n과 이때 부재들의 내력 라지 n을 구해서 표를 쓴 다음에 L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곱한 값을 내면 됩니다. 스몰 n과 라지 n을 구하기 전에 뭘 해야 한다 그랬죠? 제로포스 멤버를 좀 먼저 찾아라. 자, 여기 제로포스 멤버 보이는 거 뭐가 있나요? 일단 제로포스 멤버의 첫 번째 경우 부재가 2개만 있는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 일단 부재 2개가 있죠. 그래서 얘와 얘는 0, 0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도 0,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AGGF 여기 있죠? AG와 FG, 그 다음에 DE와 CD, 여기 DE와 CD는 0, 0, 0, 0이라고 제가 적어 온 거고, 그럼 얘가 0이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얘 있죠? 얘에서 스몰 n을 구할 때 얘네들은 안 구해도 돼요. 이 CD와 DE, AG와 FG 또 안 구해도 되고, 이 L도 굳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계산량이 이게 4개가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재력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정력학 트러스 강의로 하나 찍어놨습니다. 이제 혼자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구하시면 되고, 나는 트러스 부재력 구하는 걸 모른다, 절점법, 단면법 이런 걸 모른다 하시면은 제가 강의 찍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구해온 부재력을 제가 여기다 적어 놨었습니다.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는 압축력이고, 여기 0, 0이 보이죠? BF와 B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로포스 멤버 구별처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눈에 딱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가 0,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0이니까 이것도 안 구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제거를 하면은 벌써 계산량이 1, 2, 3, 4, 5 5개만 구하면 돼요. 이게 총 11개인데 벌써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일부러 제가 제로포스 멤버를 많게 해서 그려온 트러스지만, 이만큼 제로포스 멤버를 찾았을 때 계산량이 다른 것도 조금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5개 구하는 건 쉽겠죠? 슬라이드를 넘겨가지고 계속 구해볼게요. 이렇게 5개의 부재력만 구해오면 됩니다. 부재력 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반력을 먼저 구해보면은 여기가 1이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 모멘트를 계산해서 하면은 여기가 4분의 루트 3이 나오고 여기가 4분의 루트 3 아랫방향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부재력을 계산하기 전에 좀 무부하 부재를 먼저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무부하 부재 이제 제로포스 멤버 표시해보면은 얘가 일단 부재가 2개로 붙어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안 구해도 되는 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하중과 부재가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튀어나왔네요. 그러면 얘도 이제 안 구해도 되는 애입니다. 요 나머지 하나가 0이 걸린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이 5개의 내력을 구해보면은 요 CE와 BC를 구해볼까요? 그럼 왜냐면 여기 보시면 하중이
4분의 루트 3짜리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총 3개밖에 하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C에 대해서 절전법을 써주면은 반력이 이렇게 4분의 루트 3, 그 다음 BC와 CE를 인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에 BC, 여기에 인장 C를 쓰려고 했는데 폐 삼각형이 되려면 4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BC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CE 방향이 돼야겠죠. 그럼 CE 방향 얘를 절점에 그대로 갖다 대면은 압축력이 이렇게 됐어야 했겠네요. 자, 폐 다각형 그려보면은 이렇게 CE, 그 다음 이렇게 BC, 그 다음에 이렇게 4분의 루트 3인데 뭐 얘 각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BC와 C가 이루는 각도는 몇 도인가요? BCCE, 여기가 이제 60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60도인데 여기가 4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BC가 4분의 1. 그럼 얘는 이제 2배 하면 되니까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제 결과 써주면은 BC가 4분의 1이고 인장이니까 플러스, C는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2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절전법, 단면법 써가지고 얘 이렇게 3개도 마저 구해보면은 이렇게 값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제가 계산을 잘했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건 이제 트러스에서 배운 거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부재력을 구해보세요. 자, 요걸 이제 표에다가 다시 옮겨 적으면은 요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다 옮겨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럼 이제 L만 우리가 적어주면 되죠. 자, AB 부재의 길이 뭐예요? 얘는 이제 2m, BC는요? BC도 2m네요. 그럼 얘네 둘이 2m, 2m가 됩니다. 자, 그 다음 EF의 길이는요? EF도 그럼 얘도 2m고요. 자, AF와 이제 CE만 남았죠? AF 길이는 여긴데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2m일 거고, CE의 길이 얘도 2m겠죠? 그럼 길이가 전부 다 2m네요. 자, 이때 우리 가상일법이 뭐였냐? 트러스의 처짐은 시그마 스몰 n, 라지 n, 그리고 길이 L, 그리고 E, A 요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면 N, L을 구한 거니까 얘를 일단 여기다 곱해서 적어요. 그러면 4분의 3, 루트 3분의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5개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고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2a로 나눠가지고 처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계산은 해보고 이게 만약에 제가 계산이 틀렸다면 이 숫자가 아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가상일법을 할 때 표를 만들면 좀 편하다. 근데 뭘 먼저 해달라? 부재력이 0인 거, 제로포스 멤버를 먼저 찾아달라는 겁니다. 제로포스 멤버는 이렇게 2가지 상황이 있다. 오직 부재가 2개만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3개인데 2개가 직선인 경우, 이걸 먼저 찾으면 계산이 간단해진다. 이렇게 빨간색 X 친 것처럼 안 구해도 되는 것들이 생기니까 얘를 먼저 찾아달라는 게 이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트러스 문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잘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는 보호랑 프레임을 어떻게 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